창밖으로는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며 온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집안의 온기를 더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외치며 들어왔을 아들 지훈이의 기색이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이는 신발도 대충 벗어던진 채 흙먼지가 묻은 가방을 어깨에 들쳐 메고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지훈아 왔어? 간식 좀 먹을래? 라는 다정한 물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묵직하게 닫히는 방문 소리뿐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행주에 손을 닦으며 지훈이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노크를 하려던 찰나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위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내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날선 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지훈이 어머니세요? 아드님이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시키셔야겠던데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멀쩡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서 발 뻗고 계시면 다예요. 상대방은 인사도 생략한 채 다짜고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애 교육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방금 전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간 지훈이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연 방문 틈 사이로 어두컴컴한 방 안의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침대 모서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농담을 늘어놓던 아이의 어깨가 오늘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지훈아, 아까 전화 왔었어. 민성이 어머니라더구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내 목소리에 지훈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마치 둑이 터지듯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훈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성이는 며칠 전부터 지훈이의 외모를 품평하며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고 성적이 떨어진 것을 조롱하며 자존감을 짓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정작 다른 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민성이는 지훈이의 앞길을 막아선 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야, 너 꼴 보니까 니네 부모님도 안 봐도 비디오다. 너 같은 애를 낳은 거 보면 수준 똑같지 않겠냐? 너네 부모님도 인생 참 불쌍하게 사시겠다. 지훈이를 겨우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온 나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나니 아까 그 학부모의 고함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이었는지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쪽 부모도 아이의 일방적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나는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수신 내역에 찍힌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과할 준비는 되셨나 보죠? 상대 부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고 마치 내가 항복 선언이라도 하길 기다렸다는 듯 승리에 찬 어조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지훈이 엄마입니다. 방금 아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성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민성이가 저희 지훈이에게 먼저 외모 비하와 성적 조롱을 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훈이는 그걸 방어하려다. 아이고 참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기가 막힌다는 듯한 헛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전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유난이시네. 그쪽 집안이 좀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애예요. 어디서 자기 잘못 덮으려고 거짓말을 가르치세요? 거짓말이라뇨. 지훈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민성이가 한 말들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아, 됐고요. 바쁘니까 끊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애 교육 똑바로 안 시킨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정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강제로 끊겼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뜨겁게 느껴질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난이라는 단어로 내 아이의 상처를 뭉개버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예민한 집안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만한 대화로 해결해 보려던 나의 배려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유순한 엄마의 모습만으로는 소중한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 엄마가 이제부터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전하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얌전하고 참을성 많던 아이가 왜 상대방을 밀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군 채 굵은 눈물을 바닥으로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그 친구가 내 앞에서 엄마 아빠 욕을 했어. 나만 괴롭히면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참아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던 거야? 아이의 절규 섞인 물음에 가슴 한 구석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자식을 향한 비난보다 나 때문에 자식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작은 손을 내저었던 것입니다. 나는 울먹이는 지훈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던 상대 부모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지만 이제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니 지훈아, 참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를 지키려 했던 마음 엄마가 다 알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킬게.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깨졌지만 이제는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설명을 먼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설명. 지금 우리 애는 얼굴이 엉망이 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설명을 더해요? 당장 학교로 오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과부터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맴돌았습니다.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들과 밖에서 으름장을 놓는 낯선 부모. 그 사이에서 나는 이제 막 시작될 폭풍의 전조를 직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지훈이의 방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지훈이의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오늘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태도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나는 아들의 눈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이 일그러진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좀 봐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줄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을 지훈이는 지은 사람 마냥 어깨를 움츠린 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는 그런 지훈이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열자 이미 그곳에는 민성이 어머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주었던 목소리만큼이나 표독스러운 얼굴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는 그녀의 행동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민성이는 성격이 유순해서 먼저 누굴 때릴 애가 아니라고요. 저기 지훈이 얼굴 좀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우리 애는 지금 팔에 멍이 들어서 학원도 못 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은 양쪽 학부모의 귀에 눌린 듯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훈 어머니 민성이 측 주장은 지훈이가 갑자기 민성이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건데 혹시 지훈이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어제 지훈이에게 들은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성이가 지훈이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성이 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코방귀 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증거 있어요? 애가 자기 잘못 피하려고 지어낸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선생님, 이거 명백한 폭행이에요. 사과도 사과지만 이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은 난감한 듯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목격한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선생님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 부모의 막무가내식 공세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실은 명확한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상황이 지독하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민성이 어머니는 기세를 몰아 나를 쏘아붙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하고 끝내시지 왜 이를 키워요? 우리 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쩔 거냐고요. 지훈이 어머니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녀의 막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훈이는 영원히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아이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민성 어머니, 방금 증거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저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민성이를 민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민성이가 지훈이에게 어떤 언어 폭력을 가했는지 저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민성이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나는 상담실을 나오며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엄마가 아니라 사자가 되어서라도 내 새끼를 지켜야겠다고. 학교를 나서는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증거 있냐며 비아냥대던 민성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CCTV도 없는 사각지대, 아이들의 엇갈리는 진술. 이대로라면 지훈이는 꼼짝없이 가해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의 정당한 방어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훈이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혹시 민성이가 평소에 너한테 보낸 메시지나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는 단톡방 같은 건 없니? 내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공신폰 공부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펼쳐진 세상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민성이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지훈이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성야, 너네 집 가난해서 너 공부만 하는 거라며? 공부 잘해서 뭐하냐?
너희 부모님처럼 살 텐데 키읔키읔키읔 민성 오늘 입고 온 옷 실화냐?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거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지옥 같은 메시지들을 혼자 읽으며 얼마나 가슴을 부여잡았을까요? 부모님이 속상할까봐, 혹은 일이 커질까봐. 혼자 사겨왔을 아이의 고통이 활자 너머로 전해져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훈아, 이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았어. 그리고 민성이가 자기네 집은 힘이 세서 내가 말해봤자 나만 전학 가게 될 거라고 협박했단 말이야.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이제는 엄마가 있어. 이 메시지들이 바로 증거야. 내가 참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엄마가 다 밝혀낼게. 나는 즉시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성이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주저하던 아이들도 지훈이가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전하자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사실 민성이가 지훈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입버릇처럼 부모님 욕을 했어요. 지훈이가 참다 오늘 폭발한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증언과 캡처된 메시지들.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라 치부했던 것들은 명백한 지속적 괴롭힘이었고 지훈이의 행동은 그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수집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학교에 갈 때는 오늘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이던 그 오만한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과 원칙이 누구의 편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 안의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고개 숙이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엄마가 증명할 거니까. 아이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성이 어머니는 어제보다 더 여유로운 자세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그녀는 짐짓 한숨을 내쉬며 비꼬듯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사과하러 오신 거면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로 오셨어야죠. 담임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어머니, 일단 앉으시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서 학폭위 진행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민성이 어머니의 눈썹이 움틀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민성이가 지훈이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캡처해 인쇄한 페이지들을 한 장씩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사과요? 맞습니다. 사과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민성이와 민성 어머니인 것 같네요. 민성이 어머니는 이게 뭐야? 라며 비웃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비열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유순하다고 주장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이 적나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성이가 지훈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모님 비하 발언을 했다는 친구들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선생님 확인해 보시죠. 담임 선생님이 서류를 받아들자 상담실 안은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었고 민성이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그녀는 당황하며 서류를 허둥지둥 살폈습니다.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가 내뱉은 말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당신 아들이 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고 부모를 모욕한 게 장난입니까? 어제 분명 애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물으셨죠? 이제 그 질문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남의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아이로 만드신 겁니까? 내 단호한 일갈에 민성이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분노가 이제는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 그녀를 뒤로하고 담임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정식으로 학폭위 소집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네요. 상담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민성이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던 지훈이가 환해진 내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 된 거야? 나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이제 진실이 힘을 쓰기 시작했어. 가자, 지훈아. 이제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가. 전세가 역전된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은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어제와 같은 민성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수락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제의 그 서슬퍼런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지훈 어머니. 저예요. 제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좀 했네요. 생각해보니 우리 민성이도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굴었나 봐요. 목소리에는 기름을 친 듯한 비굴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실수치고는 저희 아이와 저에게 주신 상처가 너무 깊네요. 장난이라면서요? 예민한 저희 집안 탓이라면서요? 내 냉소적인 반응에 수화기 점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 우리 민성이도 지금 집에서 종아리 맞고 아주 싹싹 빌고 있어요. 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네요. 그러니 어머니, 우리끼리 좋게 좋게 사과 주고받고 끝내면 안 될까요? 학폭위까지 가면 애들 생기부에도 남고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서로 피곤해진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가해자로 확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되니 그제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지는 건 민성이 쪽이겠죠. 저희 지훈이는 이미 충분히 피곤했고 아팠습니다. 학폭위 소집은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조치도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으니 서류가 조만간 갈 겁니다. 어머니,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래요? 얼마면 돼요?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통하지 않자 다시금 튀어나오는 그 오만한 태도에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지훈이가 내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민성이가 나한테 한마디도 못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동안 민성이가 괴롭혔던 거 다 말해주겠대. 자기들도 용기 내겠다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엄마의 뒷모습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방패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가해자의 비굴한 사과는 필요 없다고. 내 아이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민성이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가해를 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우리가 아닌 그 오만한 집안을 향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민성이 부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의 비굴했던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그들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학폭위에서 민성이 측은 예상대로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민성이가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오히려 지훈이의 폭력성 때문에 민성이가 공포심을 느껴 방어적으로 한 행동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애가 말을 좀 험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가한 건 지훈이 아닙니까? 말과 매는 엄연히 다른 법이죠. 우리 민성이는 지금 지훈이만 보면 몸을 떨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상대 측 부모의 뻔뻔한 변론에 위원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민성이가 지훈이를 무서워한다고 하셨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위원의 스크린에 민성이가 지훈이에게 보낸 짧은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지훈이가 민성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가 몰래 촬영해 보내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성이는 지훈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봐.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희 집 거덜나게 해줄 테니까. 상대 부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운운하던 그들의 주장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하나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하게 뒤바뀐 상황, 그리고 그동안 민성이가 부모의 배경을 빌미로 지훈이를 협박해온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민성이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강조하던 애 교육의 실체가 바로 협박과 조롱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자 그녀의 오만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의 물음에 민성이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지훈이가 나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협박하지 못해. 지훈이의 얼굴에 비친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부당함에 맞서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에 상처받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학폭위의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민성이가 지훈이에게 가했던 언어폭력과 협박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명백한 증거로 확인됨에 따라 민성이는 강제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힘이 세다며 지훈이를 비웃던 민성이의 기세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조차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 학교 앞 카페에서 민성이 부모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명품백을 앞세워 거드름을 피우지도 애 교육 운운하며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민성이 어머니는 초췌해진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어머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학만은 제발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합의금은 원하시는 대로. 그녀는 끝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돈으로 덮으려던 그 오만함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민성이의 장래는 남을 짓밟고 부모를 모욕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비겁함을 배우는 순간 이미 망가진 겁니다. 민성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던 진짜 애교육 아닐까요? 내 말을 끝으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누리던 부당한 권력은 진실이라는 빛 아래서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간 후 우리 집에는 다시 예전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평온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겹겹이 쌓인 그런 평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불고기가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가방을 던져두고 주방으로 뛰어와 엄마, 오늘 진짜 배고파요. 라고 외치며 숟가락을 듭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민성이 없으니까 교실 분위기가 진짜 밝아졌어. 친구들도 다들 엄마 멋있대요. 쑥스러운 듯 밥을 크게 한술 떠넣는 아들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던 일상을 다시 세운 것은 엄마라는 이름의 투지였고 아들의 용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는 제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르릉. 정적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퇴근 중인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나 퇴근했어. 지훈이는 어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잘 있어. 얼른 와요. 우리 지훈이가 아빠 기다려. 전화기를 내려놓고 지훈이의 방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열중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챕터 1의 그 날카롭던 전화벨 소리는 이제 먼 과거의 소음이 되었고 우리 앞에는 따뜻한 저녁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전화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면 이야기 보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